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해보면 4시간봉에서 캔들 자체가 명확하게 상승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로 봤을 땐 저점이 나왔다고 봐야 하고 파동으로 봤을 땐 아직 하락 파동이 마감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동과 캔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볼 때 저는 캔들을 더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4시간봉에서 나온 명확한 상승 캔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건 맞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쯤에 왔을 때 아직 하락 파동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은 저점 갱신이 나온 상태입니다. 비트코인도 여기 시점에서 텔레그램에 업로드했던 내용이 이렇게 ABC로 올라가도 또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83K 부근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했고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관점 복귀를 하겠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선물 트레이딩 할 때 계속 최저점을 잡고 몇 달씩 홀딩하려고 하시는 매매법이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스윙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롱 잡고 버티는 거, 포지션 잡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버티는 게 쉬운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파동, 작은 프레임 매매가 저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원래 스윙 트레이더였지만 매매법을 바꾼 이유도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 홀더가 많나요? 아니면 단기 트레이더가 많나요? 장기 홀더가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2017년 2021년 학습이 돼 있죠. 존버하면 먹여준다는 것을, 큰 수익을 준다는 것을. 그렇게 모두가 학습이 돼 있는데 그 길이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물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런 데서 잡고 몇 달 홀딩해 봐야 진짜 추세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죠. 펀딩비만 나가고. 절대 여러분들 저점을 확신하지 말고 롱 잡고 끝까지 다 발라먹으려는 생각, 특히 선물 트레이딩에서 그런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물 시장은 트레이딩 영역이죠. 트레이딩을 하려고 오셨으면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자꾸 존버를 하려고 하시면 수익 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마 이제 진짜 바닥이다. 뭐 진짜 바닥이다.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이 말에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 분할 매수는요. 진짜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절대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하는 곳까지 생각을 열어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코인은요. 아 진짜 여긴 절대 안 오겠지 하는 곳까지 오는 게 코인이에요.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짧게 포지션 가져가고 현물은 정말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하는 곳까지 열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관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좀 큰 프레임에서 작은 프레임으로 좀 좁혀갈까 합니다. 일단 저점부터 올라온 파동이 2022년부터 올라온 파동이고 지금 한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파동의 형태는 아주 전형적인 복합조정, 이중지그재그를 아주 잘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까지가 하나, WX, Y에서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동, 작은 X파, 그리고 Y파동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끝났거나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Y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채널이 깨졌죠. 이 복합 조정에서 채널이 깨졌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15K부터 올라온 파동이 끝났다. 2번 마지막 Y파동의 Y-C 파동이 터미널이다. 네, 이 두 가지밖에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를 아주 살짝 깼으면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데 지금 이탈한 그 규모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럼 1번이면 어떻게 되느냐? 1번이면 전체 상승분의 최소 0.381을 되돌리기 때문에 51K, 최소한 51K는 올 겁니다.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 4년이란 시간 없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시즌 종료죠, 사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2번을 더 관점을 신뢰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Y파동의 마지막 Y-C 파동이 터미널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두 번 높이는 형태를 가장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죠. 지금 중요한 점은 이 B파동이 끝났는가 아니면 더 진행이 되는가 그 차이입니다. 이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내려와도 뭐 60K는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의 어떤 그 마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터미널 파동에서 우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눈치채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엇 파동에서 1, 2, 3, 4, 5라는 임펄스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명확하게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 A 파동과 C 파동, E 파동, 이 올라가는 파동들은 이런 임펄스 파형이 아니에요. 어떤 파동이 나오냐? 그냥 이렇게 ABC나 아니면 WXY로 올라가는 파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ABC나 WXY 파동은 조정파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끝을 눈치채기가 좀 어렵죠. 자, 어쨌든 지금 이 B파동을 그럼 최대한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을 카운팅을 했을 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게, 물론 여러 가지 좀 오류는 많지만 여기를 WXY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Y 파동이 지금 끝났는가 아니면 끝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점에 대한 갱신을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합 조정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건 이탈을 해도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복합 조정의 채널이 깨졌다는 얘기는 들어와도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채널이랑 달라요. 이 복합 조정의 채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A가 여기 나왔고 B가 나왔고 지금 C가 나오고 있다. C가 지금 마지막 하락이다. 하지만 C 파동의 종결이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첫 하락 파동은 ABC입니다. B파의 완벽한 되돌림. 조금 확대해서 보면 A파는 지그재그 같죠. 그리고 B파가 올라왔고 B파의 끝을 여기로 둬야겠죠. 그래서 B파가 끝나고 C가 1파 연장 임펄스로 나온 형태죠. 그리고 B파가 진짜 난이도가 별 5개였는데 여기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W 한 파동이고 여기가 X죠. 그리고 A, B, C로 나왔는데 C가 5파 연장 터미널로 나왔죠. 그래서 WXY 해서 B파동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하나의 A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B, C 이런 형태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문제는 지금 C 파동이 마감이 안 됐을 확률이 크죠. 다 지우고 C 파동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C 파동에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바로 5파 연장 임펄스예요. 1파가 이렇게 끝나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 5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파의 시작점과 4파가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느냐?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건 마지막 여기서 나오는 C파동이 5파가 연장된 터미널이다. 이거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A, B, C, D, E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파동이 최소로 가는 범위가 가장 적게 떨어지는 범위가 70K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여기 3파동이 임펄스 같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파동의 끝을 알리는 이런 터미널 패턴은 여기 내부 파동이 임펄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터미널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건 여기까지가 1파, 그리고 2파가 여기서 끝났고 3, 그리고 4가 여기서 끝났고 5파가 미달로 끝났다. 처음에 이 가능성을 아예 안 봤는데 보니까 이 3파의 길이가 1파의 1.618을 충족을 합니다. 즉 3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장 파동에. 여기서 1파 대비해서 재보면 거의 아슬아슬해요. 이 정도는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4파가 깊게 올라왔기 때문에 5파가 미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1, 2, 3, 4, 5로 하락 종료.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이제 임펄스는 아니죠. 임펄스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딩 1파를 만들고 되돌림 주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가능성은 이게 아니라 지금 C파가 안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렇게 ABC로 봤을 때 비율도 안 맞거든요. 보면 1파 대비 A파 대비 C파의 비율이 지금 0.618과 0.75 사이 어딘가에 멈춰 있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A파 대비해서 C파의 비율이 이렇게 애매하게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유력한 구간이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파동이 하나가 있죠. 바로 1파 연장 터미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쐐기로 적행을 두 번을 한다면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롱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려지고 있는 파동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 어디를 넘겨야 되느냐? 이 가능성은 자, 전체 여기 하락분에 618을 넘겨야 되고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 85는 넘겨야 이런 하락 터미널 가능성이 사라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 하락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여기죠. 복합 조정의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때가 이 하락 파동이 종결이 되고 이제 고점을 뚫으러 가는 파동이 시작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쐐기를 그리면서 떨어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타겟 값은 70 초반에서 한 72, 3 이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제가 생각하는 파형이 오면 아주 좋은 롱자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제 생각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2번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리딩을 만든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면 여기서 롱을 타거나 아니면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때 롱을 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스윙 포지션으로 봤을 때 내가 선물을 한다면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때 스윙을 진입할 생각이지 지금은 전부 포지션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내려가면 계속 살 겁니다. 이거는 만약 여기서 시즌 종료해서 만약에 50K를 간다고 쳐도 여기서 4년 횡보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점을 뚫으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파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니까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